글루타치온은 피부 영양제로만 아시는 분도 계신데요. 사실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이자 간 해독 기능이 있습니다. 오메가3 영양제는 상하지 않은 기름으로 만든 걸 드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받자마자 비린내가 난다면 드시지 말아야 되고요. 적어도 보름에서 한 달, 길게는 3개월 이상을 지켜봐 주십시오. 아무리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가 적다면 내가 혹시 너무 적게 먹는 게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자다가 잘 깨신다면 락티움이나 감태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자기 전까지가 오래 걸린다 하시면 미강 주정 추출물이 좋습니다. 저는 18년째 약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생약사 염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약사로 일을 하면서 환자분들이 아프기 전이나 약을 먹기 전에 스스로 몸을 돌보고 영양의 균형을 지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내 몸을 위한 영양제의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넘치는 과잉 영양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몸에 좋은 영양이 넘치고 있는 걸까요? 칼로리만 따지면 넘치는 칼로리가 맞지만 몸에 필요한 살아있는 영양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5대 영양소 아세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이 있는데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일상 식사로도 보충이 가능하지만 미량 영양소인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식사로 채우기 힘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루에 섭취해야 할 비타민 C는 1000mg인데요. 이걸 식품으로 먹으려면 귤이 33개, 딸기 90개, 오이 고추는 26개, 키위 12개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성장만 빠르게 하고 오염된 토양과 해양에서 나오는 음식들이 정상적인 미량 영양소가 턱없이 부족하죠. 건강의 기본은 양질의 음식을 먹고 부족한 부분은 영양제로 채우는 것이 경제적이고도 간편한 방법입니다. 좋은 영양제를 고르는 기준은 첫째는 지금 제 몸 상태가 어떤지, 내 몸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는 거고요. 식습관과 생활습관부터 살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성별, 나이, 활동 정도 등에 따라서 필요한 영양소가 다 다르죠. 끼니를 자주 거르고 가공식품 위주로 먹는 습관이 있다면 생활습관, 식습관 개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는 자의적 판단은 자제하고 진료는 의사에게, 약과 영양제 상담은 약사에게 해주세요. 자주 두통을 느낀다면 수분이 부족하거나 또 혈압이 높아서일 수도 있어요. 또 시력 저하 때문일 수도 있고요. 기타 다른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불편한 증상에 대해 먼저 진료와 치료가 선행돼야 합니다.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 무턱대고 영양제를 구입하지 마시고요. 치료를 받아야 할 몸인데 자의적 판단으로 영양제를 먹으면 안 됩니다. 셋째는 약효를 고려한다면 일반 의약품 영양제, 믿을 만한 회사의 제품을 선택합니다. 다 같이 영양제라고 불리지만 약국에서만 파는 일반 의약품, 약국에서 판매 가능한 의약 외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가공품이 있습니다.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는 영양제로 먹을 때 약효가 보장된 일반 의약품 영양제를 선택하세요. 하지만 루테인같이 일반 의약품으로 제품화된 성분이 없는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단, 생산, 품질 관리가 잘 되는 믿을 만한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저는 세대 관계없이 영양제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도 3가지를 기본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본 영양제로 부를 만한 멀티 비타민 미네랄 제품인데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합 영양제를 말합니다. 식습관이 아주 불량해서 전반적인 영양소 보충이 필요한 분은 일반적인 종합 영양제를 권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타민 B군 함량이 더 많은 제품을 먼저 드시라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는 다양한 대사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1, B2, B3, B5, B6, B7, B9, B12를 묶어서 일컫는데요. 모두 수용성 비타민이고 우리 몸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영양소들입니다. 다음으로 추천하는 영양제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네, 오메가3를 드시면 안구 건조 예방,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또 혈행 개선이라고 해서 혈액이 순환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중성지방의 개선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3가지를 다 포함해서 효과를 보시려면 적어도 900mg 이상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등푸른 생선을 매일 한 덩어리씩 먹거나 들기름을 한 숟가락씩 드신다면 영양제로 꼭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제품 설명에 IFOS, GOED가 있는 제품을 먼저 찾는데요. 이 두 가지는 나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보증한 겁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기한이고요. 혹시 들기름으로 드실 경우에는 생산한 지 2개월 이내의 것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비타민C 그리고 D도 추천합니다. 비타민C는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로 1000mg 이상 섭취하면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비타민 D는 면역 비타민이라고도 하죠. 특정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매일 1000에서 2000 IU 정도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햇볕을 자주 쬐다면 비타민 D도 드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비타민 C가 이제 몸에 좋다는 거 대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평소에는 우리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는 100mg이 정량으로 돼 있어요. 그거보다 과량으로 먹는 거를 메가도즈 용법이라고 합니다. 최대량이 현재 2g까지 되어 있는데 저는 2g 이상을 먹습니다. 아침에 2알, 점심에 2알, 저녁에 2알, 총 6g을 먹고요. 또 몸이 안 좋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10g까지도 늘려서 먹습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몸속을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하루에 한 8시간에서 6시간 간격을 두고 먹으면 일정한 농도의 비타민C를 유지함으로써 저는 이제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구내염에도 도움이 됐고요. 또 다양한 면역 기능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활용이라는 책을 보면 생애 주기별로 주요 영양 문제가 나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영양제를 추천할 건데요. 먼저 20대입니다. 20대 성인 남녀는 잦은 외식, 과다한 알코올 섭취, 편의점 음식 섭취로 문제가 있습니다. 자칫 우리 몸의 열량만 채우고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쉬운 식단입니다. 음식과 술로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면 남은 칼로리는 체지방으로 바뀌어 저장됩니다. 이것이 체중 증가, 중성지방 증가, 지방간의 원인이 되고요. 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대사증후군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쁜 식습관으로 인한 불균형은 고함량 비타민 B군 영양제를 추천하겠습니다. 30, 40대 성인 남녀의 경우 과도한 알코올 섭취, 나트륨 섭취 과다, 콜레스테롤 섭취 과다, 칼슘이나 비타민 D 섭취 부족 문제가 있어요. 30대 이후에 경력직이 되면서 업무량도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늘어납니다. 거기다 여성의 경우에는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해 자칫 칼슘이나 비타민 D도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비타민 D는 실외 활동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보충이 필요합니다. 칼슘은 식사를 통해 보충하는 것을 기본으로 부족하다면 칼슘제 보충이 필요하겠죠. 알코올 섭취로 인한 간 손상에는 밀크시슬, 글루타치온을 추천합니다. 밀크시슬은 간세포의 손상을 막고요. 간세포 재생도 돕습니다. 실리마린 성분이 190ml 이상 들어있는 제품을 권하고요. 글루타치온은 피부 영양제로만 아시는 분도 계신데요. 사실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이자 간 해독 기능이 있습니다. 50에서 74세 성인 남녀는 이때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칼슘 보충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자의 경우 50세를 기준으로 골질량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칼슘 단일제 섭취보다는 뼈에 좋은 성분인 비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K2 등을 같이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칼슘 800에서 1000mg, 비타민 D 1일 800에서 1000 IU를 추천했으니 참고해 보세요. 75세 이상 남녀의 경우 노년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칼슘, 비타민 D 섭취가 부족합니다. 단백질 부족이 문제로 나왔고요. 단백질 보충이 필요합니다. 대략 하루 필요한 단백질은 남성 60g, 여성 50g 정도인데요. 돼지갈비 구이 200g, 삼겹살 200g, 돼지 목살 200g, 고등어 구이 2토막, 두부 300g짜리 두모, 달걀 후라 6개 정도면 거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음식으로 섭취가 어렵다면 시중에 나오는 단백질 보충제도 도움이 됩니다. 또 제품명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 약을 찾아다니시게 되거든요. 약국마다. 그런데 약국마다 같은 제품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분명을 말씀드리면 그 성분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약국에 가서 그 성분이 얼마 이상 있는 거를 골라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상별로 챙겨야 하는 영양제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영양제인 비타민 B군이 많은 종합 영양제, 오메가3, 비타민 C, D는 기본으로 섭취하시고요. 피로가 심할 때는 인삼이나 홍삼, 우리 한국인 영양제 선물 1위죠. 인삼이나 홍삼 많이 드시는데요. 안 맞는 사람도 있고요.
근육이 뭉치는 분들은 마그네슘도 도움이 됩니다. 노화를 막고 싶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본 3종, 특히 비타민 B12가 함량되는지 확인하시고요. 혈액순환, 손발 저림을 떠올리시면 기본 3종에 비타민 B1, B6, B12가 포함된 고함량 종합 비타민에 은행잎 추출물이나 마그네슘을 추천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거기에 K2인데요. 이 K2는 병아리콩 추출 분말이나 나토바실러스 농축 분말이라고 써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관절 건강에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이 있는데요.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고요. 같이 먹는다고 2배로 통증이 좋아지진 않지만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단, 글루코사민은 갑각류 알레르기나 혈당이 염려되시는 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콘드로이친은 상어 연고를 강조하는데 정작 콘드로이친 함량이 안 보이는 캔디, 당뇨 가공품이 있어요. 그걸 주의하시면 됩니다. 혈액을 묽게 해서 항혈전제 복용자는 출혈 경향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세요. MSM은 초기 관절염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데요.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콜라겐은 관절 구성 성분이자 피부 영양제로 아시는데 보통은 일형 콜라겐이 피부 영양제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에는 비변성 2형 콜라겐이 좋습니다. 단 콜라겐은 3에서 4g은 먹어야 관절에 도움이 됩니다. 보스웰리아도 건기식 외에 캔디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간 건강에는 밀크시슬, 글루타치온 등이 있는데요. 약국에 일반 의약품으로 나온 영양제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추천합니다. 밀크시슬 중에 유효 성분은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인데요. 식이약처 기준 130mg이 기본 성분인데 건강기능식품은 130mg까지만 들어가 있고요. 약국에는 196mg짜리도 나옵니다. 필름이라고 더 흡수력이 좋은 것은 아니고 근거가 부족하니 필름을 굳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눈 영양제는 증상에 따라서 골라야 됩니다. 필요하면 눈이 더 안 보이기 때문에 고함량 비타민 B를 드시면 좋습니다. 황반 변성 예방이나 침침하고 흐릿한 눈에는 루테인이나 지아잔틴을 드시면 좋고요. 건조한 눈에는 오메가3 비타민 E가 도움이 되고요. 노안 예방에는 헤마토코쿠스 추출물인데 요거는 아스타잔틴이라고 써 있고요. 빌베리 건조 X는 안토시아닌 성분입니다. 기억력 개선과 인지력 개선에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기본 3종에 포스파티딜 세린을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포스파티딜 콜린이라고 혹시 나와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기능성으로 인정받지 않았어요. 콜린 알포세레이트라는 약이 또 있는데요. 요거는 치매 예방약이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치매 예방약이 아닙니다. 요것도 주의하시고요. 여성 갱년기 완화를 위해서는 증상이나 병력에 따라 선택하는 건데요.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 주시는 의미로는 홍삼, 대두 이소플로본, 서양승마, 레드클로버,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 백소 등이 있어요. 그리고 항산화나 항염증 반응에는 피코노제놀이 좋고요. 기분을 조절하거나 우울증에는 세인트 존스 월트가 좋습니다. 남성 갱년기 완화는 주로 전립선 비대증 개선이 목적인데요. MR10 민들렛 등 복합 추출물, 호르파 종자 등 추출물이 있습니다. 소팔메토 호박씨 종자유 추출물도 있고요. 쿠쿠르비트 종자유 X, 글리신, 알라닌, 글루탐산, 아미노산 복합제 등도 나오고 있어요. 탈모 방지를 위해서는 약용 효모, 덱스판테놀, 비오틴, 철분, 비타민C 등이 있는데요. 탈모 치료제로는 현재 국내에선 3가지가 정식으로 허가받았습니다. 프로페시아, 피나스테리드, 미녹시딜 외용액 외에는 다 보조 개념이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탈모는 초기부터 병원에 가서 진단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사질환약은 장기간 복용하기 때문에 더 영양소 고갈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말은 먹던 약을 무조건 중지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약을 복용함으로써 부족해진 영양소를 보충하시라는 개념입니다.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 우리 스타틴 종류를 많이 드시거든요. 리피토, 메바로친, 크레스토, 심바스틴, 리바로 이런 약인데요. 이런 약들을 드신다면 코엔자임 Q10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코엔자임 Q10은 항산화 영양제인데요. 40대부터 몸에서 만들어지는 양이 떨어져서 하루에 100에서 200mg은 보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고혈압약인 아테노롤, 인데놀, 콩코르 등도 코엔자임 Q10, 비타민 B12가 특히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약에 들어가는 라식스, 다이크로직 등의 이뇨제 있으시죠? 그걸 드시는 분들은 마그네슘, 칼륨, 비타민 B1, 비타민 B6이 고갈되기 쉽습니다. 비타민 B군,
코엔자임 Q10 100mg, 마그네슘 200에서 280mg 보충을 추천합니다. 당뇨약으로 드시는 글루코파지, 다이아백스 등의 메트포민 제제, 또 피오글리타존, 액토스 등 글리메피리드 제제를 드신다면 비타민 B12, 엽산, 코엔자임 Q10 유익균 등을 부족하게 하기 때문에 보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메가3가 요즘 이슈가 많습니다. 오메가3를 복용하고 오히려 심혈관 질환이 증가했다는 논문이 있는데요. 원인은 실험에 쓰인 오일이 산패됐기 때문이었어요. 오메가3 영양제는 상하지 않은 기름으로 만든 걸 드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즉 원료의 산패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받자마자 비린내가 난다면 드시지 말아야 되고요. 가장 최근에 유럽의약품청에서 신방세동 부작용 이슈가 있어서 국내 제품에도 부작용의 표시를 하기로 돼 있는데요. 하루에 4g 이상 먹는 분들 이야기였어요. 근데 적어도 저는 900mg 이상 드시라고 하는데요. 이때 1, 2g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심장 질환자면 1g 이하로 드시고요. 칼슘을 먹으면 심장 질환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칼슘이 몸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 소장에서 비타민 D 도움으로 혈관에서 흡수된 후 뼈에 저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뼈 저장 단계에서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요. 혈관을 막거나 주변 조직에 달라붙어서 석회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칼슘 섭취가 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비타민 K2라는 거를 같이 드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MGP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활성화된 MGP가 칼슘이 뼈가 아닌 혈관이나 조직에 결합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비타민 K2는 비타민 D3가 만든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활성화된 오스테오칼신은 칼슘을 뼈에 침착시켜서 뼈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비타민 D3와 비타민 K2는 뼈 건강을 위해 칼슘과 같이 섭취해야 될 비타민들인 거죠. 네, 영양제를 많이 드시면 간에 무리가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는 보조식품이 따로 있어요. 다이어트 제품으로 많이 먹는 녹차 추출물은 하루에 카테킨으로 0.3에서 1g 이하를 드셔야 되는데 더 드실 경우, 또 배변 활동에 주로 드시는 알로에 젖잎을 그 성분이 무수바바로인인데요. 무수바바로인으로 20에서 30mg 이상 드실 경우, 또 다이어트 제품으로 먹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을 하이드록시 시트릭 애시드로서 750에서 2800mg 이하 드셔야 되는데 더 드실 경우, 위 건강에 먹는 감초 추출물로 하루에 150mg 이상 드실 경우에 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간에 영향을 주는 영양제가 딱히 있다기보다 너무 과하게 드시기 때문입니다. 네, 영양제는 언제 먹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질문이 참 많으십니다. 흡수율과 효과를 높이는 영양제별 복용 시간대가 있습니다. 식전에 효과가 잘 나타나거나 음식물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먼저 먹어야 되는 것들이죠. 자기 전에 드시는 영양제는 졸음을 유발하거나 근육이나 신경을 이완하는 성분이 든 경우입니다. 물론 식사와 상관없이 드셔도 되는 영양제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제품에 써있는 복용법대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분, 엽산, 비타민 B, 복합제, 유산균은 공복에 드시면 좋습니다. 단, 비타민 B군 특유의 냄새가 불편하시거나 철분을 먹고 위장장애가 있다면 식후에 드셔도 됩니다. 또 하루 종일 활력을 얻고 싶다면 비타민 B 영양제는 아침에 드시면 좋습니다. 비타민 A, D, E, K,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C, 코엔자임 Q10과 칼슘은 식사 도중이나 식후에 드시면 좋습니다. 비타민 A, D, E, K와 오메가3, 코엔자임 Q10 모두 지용성 성분이라서요. 소장에서 흡수될 때 지방 성분과 같이 흡수하면 더 효과가 증가합니다. 고함량 칼슘제는 갑상선 호르몬, 철분, 골밀도 증가제 등의 흡수를 방해하니 이들과 같이 먹어야 할 경우에는 식후에 시간차를 드시면 됩니다. 마그네슘은 하루 중 아무 때나 먹어도 되지만 근육 이완과 수면을 위해 먹는다면 저녁 식후나 자기 1시간 전에 복용합니다. 마그네슘과 철분을 같이 복용하면 철분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니 같이 복용할 생각이라면 철분은 아침 식전, 마그네슘은 저녁 식사 후에 드세요. 밀크시슬은 식사와 무관하게 섭취 가능합니다. 음주 빈도가 높으면 음주 전후로 드시면 됩니다. 정 힘들다면 편안한 시간에 다 같이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영양제는 정확한 시간을 챙기기보다는 꾸준히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영양제라고 다 같은 영양제가 아닌데요. 온라인 제품하고 약국 제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 영양제는 약국에만 있고요. 의약 외품,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기타 가공품 등은 온라인에도 많습니다. 일반 의약품 영양제는요, 약효가 있습니다. 효능 효과가 있고요. 약국에서만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효능 효과가 약간 약하고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 같은 약은 의약 외품이라고 해서 약국과 일반
편의점이나 또 온라인에서 팔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의약 외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이 있는 식품을 말하고요. 한마디로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요거는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에 준하는 영양 성분을 표시하게 돼 있고요. 온라인 또 약국에서도 다양하게 팔고 있죠. 기타 가공품으로 나오는 영양제들은 식품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습관이 나쁘거나 영양 상태가 불균형해서 생긴 영양소 부족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드시고요. 영양 결핍 상태가 심해서 약효를 원하신다면 일반 의약품 영양제를 드셔야 합니다. 모든 성분이 일반 의약품 영양제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이 없을 때는 건강기능식품 중에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해외 직구 영양제에서 주의할 점은 미국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 신고제라는 거죠. 신고만 하면 다 팔 수 있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과연 잘 되는가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때 허가제이기 때문에 의약품 제조, 건강기능식품 모두 철저한 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양제가 생산되고 품질 관리가 잘 되는 믿을 만한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사용 기한 저장 방법대로 보관하고 먹습니다. 보관 방법이 실온인지 냉장인지도 확인하시고요. 사용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은 사지 않는 게 맞습니다. 특히 산패되기 쉬운 오메가3와 같은 제품은 여러 개를 아무리 싸게 팔더라도 기한 임박 제품은 구매하지 않도록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권장량은 이 정도는 먹어야 되는 결핍이 생기지 않는 최소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으로는 우리 몸에서 효과를 나타내기 쉽지 않습니다. 몸에서 효과를 보려면 최정량의 섭취가 필요합니다. 부작용은 없으면서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양으로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아무리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가 적다면 내가 혹시 너무 적게 먹는 게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영양제는 진통제, 혈압약 같은 즉각적인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보름에서 한 달, 길게는 3개월 이상을 지켜봐 주십시오. 물론 영양제별로 효과가 느껴지는 기간이 다르기는 합니다. 몸속에 그 영양소가 부족하면 더 빨리 변화를 눈치챌 수 있다고 합니다. 보름 안에 효과를 나타내는 종류는 대부분의 비타민, 미네랄, 유산균 등입니다. 또 간 건강 영양제도 있고요. 눈 영양제나 관절 영양제는 한 달 이상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영양제의 경우엔 적어도 3달 이상은 꾸준히 드셔야 중성지방 수치가 개선됩니다. 식품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에 영양제를 먹고 알레르기 반응 나타날 수 있어요. 혹시 식품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가려움증에 먹는 약을 갖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질병이 있으시다면 약을 드시고 계시겠죠? 그때는 영양제 섭취에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당뇨약과 인삼, 홍삼, 글루코사민을 먹을 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삼과 홍삼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글리멜, 인슐린, 액토스 등 당뇨약의 효과를 강화시켜 저혈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홍삼 제품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의 쓴맛을 가리기 위해서 당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달고 먹기 편한 홍삼 제품은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글루코사민은 인슐린 저항성이 좋지 않습니다. 즉 글루코사민은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니 당뇨약을 먹고 있는 사람은 글루코사민 복용 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스피린이나 플라빅스 같이 혈전을 녹이는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 와파린, 헤파린은 모두 혈전의 생성을 줄이는 약이기 때문에 피를 묽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고용량의 오메가3, 은행잎 제제 모두 피를 묽게 만드는 성분이기 때문에 항혈전제, 고용량의 오메가3, 은행잎 제제를 같이 먹으면 지혈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노화로 인한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참당기 추출 분말은 항혈전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멍이 잘 들거나 양치질 시 잇몸 출혈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현재 먹는 약과 영양제를 같이 살펴주세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과 칼슘은 잘 보셔야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의 레보티록신, 상품명은 신지로이드 신지록신인데요. 칼슘이 농도에 영향을 줍니다. 칼슘이 이 약을 흡착해서 체내 농도를 떨어뜨리면서 흡수율도 떨어지고 치료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갑상선 약의 치료 효과를 높이려면 칼슘과 같이 복용하지 마시고요. 꼭 먹어야 한다면 둘 사이에 적어도 4시간 이상의 간격을 띄고 드세요. 비슷한 이유로 마그네슘과 철분도 레보티록신과 결합해 약 작용을 방해하니 적어도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생균인 유산균을 항생제가 죽일 수 있어서 효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살균체를 이용한 포스트바이오틱스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양제를 먹을 때 같이 먹어도 좋은 것이 있지만 같이 먹으면 더 좋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철분과 아연은 두 가지 모두를 같이 섭취하면 흡수율이 떨어져서
소화 장애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철분과 아연이 흡수의 경로가 같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철분은 공복에 복용하시고 아연은 식후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메가3와 키토산 같은 경우에 키토산은 장내 지방에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성분입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시키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단, 지용성 비타민류, 지용성 물질과 병용 시 흡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오메가3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영양제가 있고요. 잠을 잘 자게 도와준다는 영양제, 뇌의 노화 속도를 늦춰준다는 영양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면 영양제로 건강기능식품이 나오는데요.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거나 잠을 잔 뒤에도 개운하게 일어나지 못하거나 수면의 질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자다가 잘 깨신다면 락티움이나 감테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자기 전까지가 오래 걸린다 하시면 미강주정 추출물이 좋습니다. 수면 영양제는 보통 보름 안에 개선의 기미가 없다면 영양제의 종류를 바꿔보시던가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약국에서 처방 없이 일반 약품으로 구입 가능한 약이 있습니다. 레돌민이란 제품인데요. 호프, 발레리안, 길초근 등을 배합해서 수면 유도, 수면을 유지, 수면 시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으로 효능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자기 1시간 전에 한 알에서 한 알 반을 먹습니다. 습관성 없는 생약 성분이라 잠을 잘 깨고 잠들지 못한다면 권해드리지만 단 영양제라 생각하고 매일 드시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운 다음에 잠드는데 1시간 이상 걸린다거나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거나 수면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진료가 필요합니다. 여성들은 질유산균에 관심이 많은데요. 질유산균의 원리는 배변 시 항문을 통해서 나온 유익균이 질로 이동해서 정착해서 질의 정상 세균총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무턱대고 질유산균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질염으로 장기간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이미 질 속 정상 세균총이 변화되었다면 과도한 유해균이 늘어난 상태라서 오히려 유해균 증식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질염이 어느 정도 나아지고 세균총이 회복되고 반복적인 질염이 발생할 때 그럴 때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질유산균을 복용하더라도 일반 유산균을 따로 섭취하는 게 더 좋아요. 질유산균은 질내 유익균 증식을 시켜서 질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장내 유익균은 또 균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균주가 다르기 때문에 질유산균만 복용한다고 장 건강까지 챙기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질유산균은 자기 전에 드시는 게 좋고요. 일반 유산균은 오전 식전에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도 영양제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솔직한 제 생각은요. 아이들은 영양제 섭취보다는 영양가 있는 식단으로 밥을 잘 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말해도 꼭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굳이 먹이고 싶다면 철분, 아연, 비타민 D, 유산균의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영양 결핍이 바로 영유아 청소년의 철 결핍이에요. 철분이 부족하면 피로, 허약, 성장 장애, 면역 저하를 유발합니다. 약국용 일반 의약품은 18mg 이상 들어있는 철분 제품이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은 3.6mg 이상만 들어있어도 철분이 들어있다고 표시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저는 약국용 철분 제품을 권장드립니다. 아연은 체내 효소의 구성 성분이자 DNA, RNA 등 합성에도 관여하고요. 면역 발달에도 관여하고 식욕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아연을 드시라고 추천하는데요. 최근에 영양제 여기저기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연이. 그래서 이 영양제, 저 영양제 먹다 보면 아연이 과량 복용할 수가 있어요. 과량 복용 시 구토,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어른은 최대 50mg, 아이들은 최대 33mg까지 허용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골격 형성과 세포 분화에 도움이 되고요. 면역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보통 400에서 1000IU를 추천하는데요. 유산균은 유산균의 증식 및 유해균 억제, 배변 활동 원활, 장 건강, 면역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최근에 다양한 다이어트 보조제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다이어트 약이나 다이어트 영양제에 대해서는 반대적인 입장입니다. 체지방을 감소하는 유산균, 가르시니아, 발효율피 종류 정말 많죠. 각종 다이어트 전문 병원도 많아서 다이어트 약까지 처방이 되고 있어요. 해열 진통제 성분, 나베약이라 부르는 펜타민류,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 등이 주류를 이루고요. 보면 펜터민이라는 거는 이제 식욕을 억제하고 입맛이 없게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열 진통제, 열이 나게 함으로써 또 우리 약간 기아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몸을. 그 성분도 있고 다양하게, 그러니까 약간 몸을 약간 기아 상태로 만드는 거라고 보면 돼요. 단기간에 살이 빠지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 약국으로 다시 오시더라고요. 사실 살을 뺀다는 건 건강기능식품이나 약에 모두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꾸준하게 하지 않을 거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저는 식단과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시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살을 뺀다기보다는 건강한 습관을 들이고자 하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광고를 보면은 다 먹고 싶거든요. 보면 다 저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남한테 좋은 게 나한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몸에 정말 필요한 거 몇 가지 골라서 드시면 되고요. 제가 말했던 기본 3종이 있습니다. 그 기본 3종 드시고 불편할 때, 관절이 불편하면 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아니면 MSM 이런 식으로 드시는 거지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지 않고요. 여러분이 직접 먹어보시면서 효과를 체험하신다면 그 영양제가 여러분한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드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운동하는데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영양제를 드시면서 보충하시면 좋고요. 그 영양제를 고를 때 영양제 특강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